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안의 적을 길들이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방해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면의 비판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체면치료학, 대인의학 등을 연구한 전문 심리상담가 로제마리 디프카가 들려주는 내 안의 적을 길들이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삶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내 안의 적을 파악함으로써 어제와 다른 긍정적인 나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지침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며 포기하곤 합니다. 즉 이제 더 이상 해결책은 없다.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게다가 문제는 우리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일은 절대로 있는 법이 없어서 내면 깊숙이에 남아서 기운을 빼고 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도해 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파워포인트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계속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표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중 효과적인 이제 툴이 파워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그 지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연말까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 내면에 할 수 있는 건 해봤다. 난 안 돼. 이런 마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저지르기 전에 실수란 있을 수 없다. 어쩌다 실수를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실수는 누구나 꺼림칙합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수란 어떤 행위가 끝난 뒤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는 결과나 행동입니다. 즉, 실수란 이미 저질러진 다음에야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수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일의 즐거움을 빼앗을 뿐입니다. 영업하는 분들은 거절을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절이란 시행착오, 과정이 있어야지 이제 계약 체결이나 성과가 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언가를 시도할 때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잠깐 실수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시도해보고 그 충분한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다시 개선하는 어떤 상황들을 찾아 나가는 것,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면은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라. 훌륭한 축구 선수가 테니스를 못 친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장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앞에 소세지를 쫓아 달리는 경주견처럼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 안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강점과 장점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랑스러워합시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잘 나가는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그리고 포지션을 이제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일을 하시거나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나는 이 일을 못하니까 잘하는 분이 해주십시오 라고 과감하게 위임을 하고, 대신 또 상대방이 어려워하거나 약한 부분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더 이제 잘 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조정해 나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나는 나와 평생 친구잖아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더 잘하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일종의 불안 상태다. 이런 불안 상태를 극복하거나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공격성, 초조함을 드러내거나 신경질 노이로제,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고요. 스트레스에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떤 위협에 저항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강화됩니다. 이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숫자 세기, 팔 벌려 시야 넓히기, 호흡 세어보기, 생각 날려보내기 등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보는 게 좋다고 이제 이분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이에요. 하루에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헬스장, 요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가 육체적으로 단련을 하면 몸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습관을 일상에 잘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지해지면 모든 것이 재미없다. 진지함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종일관 진지함을 잃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질병이죠. 그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 기쁨을 모르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태를 불만족 상태랑 이제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진지함은 모든 상황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삶에서 즐거움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삶의 본질에서 동떨어진 진지함을 버리고 난감하고 언짢은 상황에서도 유머러스한 측면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삶의 기술입니다.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자의 일부분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웃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에게 신경을 덜 쓸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할 때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왜 소중한가? 라는 질문들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스스로를 존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게 해줍니다. 자기 전에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